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야, 구독자가 1100명을 넘어섰어요. 1000명을 넘어선 지가 그제 같은데 빠른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은 매물 4만 개 돌파하는 날이에요. 오늘 제법 큰 하락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1, 2억 하락은 이제 우습다. 요건 약간 어그로성 제목이에요. 양해 바랍니다. 판 사람은 다시 사지 않는다. 다음 매수 주체가 없을 수 있다. 물론 청년층이나 이렇게 또 2030이 또 받아줄 수는 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팔았어요. 양도세 안 내고 팔았어요. 중과되는 부분 안 내고 팔았어요. 다시 살려고 하면 이 취득세까지 또 부담을 하고 또 사야 돼요. 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살 수가 없는 입장. 무주택자는 사기가 괜찮지만 이 다주택자가 정리를 하고 다시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인즉슨 매수 주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다주택자에게 잔인한 달 5월달 거래량 상당히 감소할 걸로 봅니다. 왜? 1주택자가 한 개 더 사는 순간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이 재산세 6일 재산세에 덤터기 쓸 수 있어서 5월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6월의 거래부터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이 빅스텝 하는 총재가 언급했어요. 0.5% 금리 인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대구 방송에는 다뤄드렸는데 내일쯤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DSR 요걸 풀어줘야지. 대출 규제가 풀어주는데 규제는 한 개도 안 풀었어요. DSR 규제는 한 개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물량이 넘쳐나는데 부산 올해 입주 물량 26,000 가구인가요? 2.6만 가구인가요? 야, 지금도 물량이 넘쳐나는데 또 대규모 공급 250만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구조로 가져가겠다. 이 말인즉슨 규제지역 해제하겠다? 아니죠. 규제지역 언제 해제한다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는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쯤에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봤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요거 삐쩍삐쩍 튀어나오는 선 한 개가 물량 1000개예요, 1000개.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은 오늘 39,193개인데요. 내일이면 4만 개. 요 위에 선 돌파할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매물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거의 한 33% 가까운 증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인가요? 5개월 사이에 물량이 33% 증가. 그럼 여기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에요. 더 증가해요. 전세 물량 지금도 증가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세 물량은 소폭 늘었어요. 팔아야 돼.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은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증가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물도 증가하고 임대도 증가하고. 왜? 아파트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물량들은 계속 증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46건. 이틀치의 거래치고는 하루에 한 73건씩 거래되었으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거래되고 있는 모습. 근데 5월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오늘이 17일이니까 요거 곱하기 4를 한다고 쳐도 1600건 밖에 안 돼요. 1600건. 2월과 3월의 거래량 사이. 요쯤에 거래량이 머물 것이다. 이게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5월달 되면 거래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왜? 예년에는 5월에 거래가 잘 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6월달로 접어들면은 1주택자가 주택을 한 개 더 산다. B라는 주택을 한 개 더 산다. 이 취득세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남들보다 한 10%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지역만 해제되면 살 건데 규제는 해줘야지. 근데 규제 해제될 때쯤이면은 금리가 아마 피크를 치고 있을 때쯤이지 싶어요. 그럼 금리를 인하해줘야 사지. 그럼 도대체 언제 산단 말입니까? 진정한 상승기 때 온갖 규제책을 다 내놓더라도 살 사람들은 다 샀어요. 그만큼 지금 규제가 세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5월의 거래량 적어요. 이따가 5월 거래량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6억 5천 하락, 6억 5천. 층수도 비슷해요. 6억 5천 하락.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20%가 잘 안 되는 그 정도죠. 18억짜리가 4억 천. 요것도 한 25% 되나요?
네, 569도 SK뷰. 신고가 빵빵 찍을 때는 야, 모든 아파트 가격이, 모든 평형이, 모든 층수가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가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면 야, 저거 좀 특수한 거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더라.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 공장 민션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앞두고 있는 것도 10% 가까운 하락, 억 단위 하락. 매매한 장전 이제 한 5년 차쯤 된 아파트인데요. 층수 보세요. 8층이 12억 2,500. 또 이게 또 뭐 방향이 또 뭐 조망이 관계가 있나요? 아무튼 10억 2천까지 25층이에요. 막 이것저것 따질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격만 봐도 이 평균 속에 다 걸려 들어옵니다. 뭐 특수한 층 하나가 아무리 비싸게 거래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얘는 36층인데도 9억 8,500. 이 억 단위에 이제 거래를 넘어서 2억 단위, 4억 단위, 6억 단위 큰 하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억 단위의 하락만 한 10% 이상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봐도 이 정도입니다. 신고가 한 20 몇 건, 비율 꽤 나오잖아. 신고가 보세요. 거의 예전 최고가에서 뭐 보합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억 단위의 하락 10%. 그 다음에 또 억 단위의 하락. 이렇게 제법 큰 하락이 나타납니다. 요때 어느 평형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주고 누구는 24평에서 24평을 살다가 34평으로 갈아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누구는 40평대 살다가 이 떨어지는 가격대 6억짜리 5억짜리 물건 6억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2,500만 원 더 주고 샀죠. 어떤 사람은 7억 과거에 7억 했던 물건을 6억에 사기도 해요. 이 평수가 바뀌기도 하고 단위가 억 단위로 이게 뭐 이렇게 1억씩 더 내고 1억 덜 내고 요 차이로 보이지만 이 자산 가치로 보면 2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에 그 다음 제법 한 10% 정도 상승했는 거 찾아보니까 대형평형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도 한 10% 이상 거의 20% 가까운 상승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거래가 압도하는 분위기 20% 이상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요. 요건 몇 퍼센트인가요? 30%, 40%?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계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들 보이고 있어요. 자, 건당 거래대금 아주 고가의 물건들 그럼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내려갈 거예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가 미국이 0.5%씩 두 방 빵빵 터트리는 순간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 보고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5월의 거래가 지금 굉장히 적다는 것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이 수치상으로 봐도 너무 적어요. 그럼 과거의 5월 거래는 어떠했나 살펴보니까 2021년 5월 거래 사람들 더 많이 샀어요. 1, 2, 3, 4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샀어요. 뭐 재산세 부담스럽지 않아. 파는 사람은 팔고 싶어서 매물을 막 내놔요. 사는 사람들 야 세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6월 1일부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 그거 감안하고 그냥 막 샀어요. 그러면 2020년 5월은 어땠느냐? 보이세요? 1, 2, 3, 4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서 5월달 거래량 늘어나죠? 물론 6월에 거래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5월에 거래량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2019년에 5월은 어땠냐? 아무튼 워낙 팽팽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였다. 2018년에 5월, 2018년 4월보다 5월에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17년도 4월보다 5월에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거래량이 더 많았던 적이 3번, 4번, 5번. 올해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 5개 년도는 4월 거래보다 5월의 거래가 더 많았어요. 4월의 거래가 더 적고 5월의 거래가 더 많았다. 다시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근데 올해는 5월의 거래가 4월의 거래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왜? 재산세하고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주택자들 사지 않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 보이다가 야 사람들이 또 몇 개월 지나면요. 야 이제 좀 떨어졌네. 좀 조정받았네. 요런 느낌에 한 3, 4개월만 조정받아도 요거 또 사는 사람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비율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힘 못 써요. 4월달은 힘을 좀 썼지만 5월달에 4억 이상 고가 거래량 힘 못 쓰고 있어요. 그래도 비율은 9% 정도 되네요. 그게 저 6%의 비율이 이게 가격이 또 말씀드리는데
그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율도 올라가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 근데 지금 아까 보셨죠? 억 단위, 2억 단위, 3억 단위, 4억 단위, 6억 단위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율이 높아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분양권 거래량 많이 신고되었어요. 14건. 그중에 신고가도 4건이나 나왔어요. 분양권 근래에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신고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1억 정도 상승, 한 4천만 원, 0.4, 0.4억 상승, 0.4억 상승, 0.5억 하락, 2.1억 하락. 요거 다 퉁쳐도 될 정도죠? 네, 분양권 시장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입주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몇 달 더 지나고 나면 야, 입주하려 그러니까 기존주택 처분이 안 되네. 입주를 못 하겠네. 이렇게 해서 열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저렇게 뭐 시세 괜찮게 쳐준다. 뭐 매도 괜찮아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급한 저런 물건들 나오면은 그렇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더 큰 하락이 확실히 더 많이 눈에 보이시죠? 앞부분 가격 상단 부분에 한두 개 상승했다고 대단하다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상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 더 많은 자료 보여주는데 저도 분양권이나 이런 건 다 보여드리는데 아파트 가격 저 하단 부분으로 가면은 가격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있어요. 제 방송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 제가 요 밑에 있는 자료는 돈보.co.kr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하단 부분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요 사이트들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들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지 다 써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떨어지는 추세에서 아무튼 4월의 거래량은 지금 전세 거래량 양호합니다. 197건 그중에 29건을 제외하더라도 170건 두 달 동안 170건이면 매매 거래량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이죠. 전세 거래량은 뭐 예년 수준의 거래량 되고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 한 개 눈에 띄지만 확실히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눈에 띄는 거. 하락이 당연해요. 왜? 제가 4억을 가지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 금리 2%일 때 4억짜리 전세 사는 거나 금리 4%일 때 3억짜리 전세를 사는 거나 내 자본금 대비 대출이 차입금이 2억, 차입금이 1억. 이 부담이 똑같은 거예요. 이 임차인의 부담이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더 싼 전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신축 입주하는 곳의 전세는 지금 그냥 안 보여서 지나가고요. 요 전세 가격, 신규 평균 전세 가격, 요때 조금 오르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제가 어제 인천이나 뭐 이런 지역도 보여드리고 아니면 대구 방송에서도 주로 보여드리는데 대다수의 지역은 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평균 전세가가 속절없이 완전 우하향 모습을 그리면서 작년 전세가와 크로스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광역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나마 부산의 전세가가 타 지역보다 늦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 크로스되는 모습이 늦게 나타난 듯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요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전세 입자의 상당수 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전세 입금 거의 수익이 돈 모아놨으면 얼마나 모아놨겠습니까? 사회 진출률이죠. 쓸 거 다 쓰고 살아야 되죠. 남들보다 더 번듯한 집에 살고 싶죠. 이런 여러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전세 대출 진짜 만땅으로 땡기더라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은 적이 있네요. 자, 평균 월세 거래량은 평상시 정도 무난한 거래량, 오히려 예년 평균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늘었어요. 요거 늘어나는 것은 반전세는 제가 수치상 통계로 나타낼 때 월세로 구분이 됩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30만원. 요것도 여기 월세는 월세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요것도 월세를 일부분만 내더라도 월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반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월세 거래량이 조금 더 전세 거래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 전세가 사라질까? 전세 자금에 묶여있는 돈이 800조라고 합니다. 800조라는 돈을, 전세 임차인이 800조라는 돈을 임대인에게 내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기 자본으로 내주는 것도 있겠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부분도 있겠고, 아무튼 전세 소멸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거 꿈도 못 꿀 그런 돈입니다. 루라 사태로 50조가 녹아내렸다? 아이고야.
자, 평균 월세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요것도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해요. 전세보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거의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임대 거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 예년 대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상이라는 부분 제가 말을 빠뜨릴 수도 있는데 요 신고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한정도 일부 있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